러시아의 한 카페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친푸틴으로 분류되는 유명 군사 블로거가 사망했는데요. 사망한 군사 블로거에게 폭탄을 건넨 여성이 체포됐는데 러시아는 이 사건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전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정년을 맞이하셨다고 들었는데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 나오면 좀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로 부임했다가 2021년 6월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네, 제가 어느 나라든지 해외 대사가 주적에 부임하게 되면 주적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건 사실 외교가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기도 하거든요.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래서 가서 이제 역사를 알게 되고 그 나라의 풍속과 문화를 알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가 보면 미사일 폭격을 맞아서 많이 처참히 건물이 무너지고 예. 제가 알던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서 피신하고 있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좀 전쟁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명 군사 블로거가 폭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블로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성하는 친푸틴 성향의 블로거였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작년 8월에 있었던 다리아 두기나 폭사 사건과 더불어 가지고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 어떤 경각심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도 사실 이 알렉산드로 두긴, 말하자면 푸틴 대통령의 사상적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딸이 그 아버지의 차에 탑승했다가 이제 차량이 폭발해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사건이 러시아의 첫 번째 충격이었는데 그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은 어떤 두 번째로 이제 러시아가 하고 있는 특별 군사 작전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러시아 국민들은 평온한 가운데서 일상생활을 계속했는데요. 이제 이러다가 이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제 카페 폭발 사건으로 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실감을 체험하게 된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폭발 사건 보면 한 여성이 작은 조각상을 선물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러시아 수사 당국은 강력 폭약이 터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이런 폭약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TNT라는 물질은 이제 폭탄으로 제조될 수도 있고 또 폭약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여성 이름이 다리아 트레보바인데요. 그 26세 여성이 쓴 것은 이제 TNT 폭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네, 200g 정도의 폭약이었는데 그 정도면 이제 작은 비누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이제 하지만 그 정도의 TNT라는 물질은 폭약은 그 정도의 양만 가지고도 카페안이라는 공간이 워낙 협소 안 되니까 이 타타르스킬이라는 예명을 갖고 있는 그 군사 블로그와 그 외에 그 부근에 있었던 한 30명 정도의 사람들을 부상시켰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이제 그 배후도 궁금해지는데 러시아는 테러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소행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 정쟁으로 인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사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이 러시아 내에서 이제 반전 그룹 이 트레포바 여성처럼 전쟁에 반대하는 그룹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리아 트레포바의 전력을 보면은 이 전쟁이 처음 개시되었을 때 전쟁 반대 시위를 하다가 한 10일 정도 이제 구류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사주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높은 쪽은 이 트레포바가 자신과 연관이 있는 이제 전쟁 반대 그룹과 함께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쟁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공습했고 이로 인해서 민간인 사망자가 6명이 나왔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 전쟁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전쟁은 주로 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의 바흐무트라는 한 인구 7만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러시아의 민간 용병 그룹인 그 와그너 그룹, 그 그룹의 수장인 예베거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와그너 그룹이 총 한 5만 명을 동원했는데 그 중에 한 4만 명이 죄수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워낙에 무기는 부족한 상황에서 주로 인해 전술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포격에 맞아서 사실 와그너 그룹 그 병사들이 대부분이 지금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러시아 정규군이 들어와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고요. 전투 상황은 이제 대체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느 쪽이 그 확실한 우세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내에 이제 서방이 지원하는 그 전차들, 그다음에 이제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차량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한 달 정도 후에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공세를 다시 취할 것으로 지금 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교착 상태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유명 군사 블로거의 이 사망이 과연 앞으로의 전쟁 현황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러시아 정부 당국이 말하듯이 이것이 우크라이나 정보 기관의 소행이라면, 예. 그 소행이라면 작년 8월에 그 다리아 두기나가 이제 차량 폭발로 사망했을 때 러시아는 그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많은 민간인들을 사망케 했습니다. 예. 그런 식 형태의 어떤 보복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소행이 그냥 이제 다리아 프로보와의 말하자면 러시아 내 반전주의자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면 예. 러시아 정권은 이제 그 반전 세력 그런 세력을 푸틴 대통령이 그 내부의 적이라고 얼마 전에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부의 적을 더욱더 대해서 더 강경한 체포 또는 진압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예, 관련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 푸틴 대통령 벨라루스 전술 핵무기 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6일에 벨라루스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갖기도 하는데 실제로 푸틴이 핵 버튼에 손을 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최근까지 이제 그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 초기와 달리 푸틴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사실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한 몇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푸틴이 전쟁 초기부터 그다음에 전쟁 쭉 시간이 지나면서 때때로 이제 계속 핵카드를 꺼냈었는데 실제로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장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는데 안 쓰는 거 보니까 안 쓰겠구나 하는 우선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걸 써도 전장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워낙 땅덩이가 넓은 나라고 러시아하고 점유하고 있는 거의 그 면적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면적하고 비슷한 면적이라 거기에다가 전술 핵을 몇 발 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몇백 명이 죽을 수는 있으나 전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거거든요. 예.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우크라이나 군에 써놓은 순간 이제 미국과 나토 그 군들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나토군과 이 러시아군이 무력 충돌하는 것은 러시아로서도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나토군이 무력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예. 러시아의 패배가 확실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 보고 있고 어쩌면 본인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는 최후 수단으로 쓸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이 미국인 기자를 체포하기도 했거든요.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치가 강대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사실 이번 전쟁이 개시된 이후부터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굳이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체포한 것은 사실은 이 서방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러시아가 이런 것까지 할까?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이제 70년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어도 아주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고요.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서 자기 꿈이 이루어졌다고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이제 체포한 것은 우선 첫 번째는 가까운 이유로는 러시아가 이제 지금 브라질 정부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러시아 스파이가 있습니다. 이 스파이가 지금 미국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했다가 구금됐다는 것인데요. 그런 스파이와 이 교환하기 위한 흥정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이제 푸틴은 이 전쟁은 이제 그 서방으로부터 포위된 러시아를 지키기 위한 자위 전쟁이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기자를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체포함으로써 이제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의 이런 어떤 이 심각성이랄까 그런 걸 설명함으로써 러시아 국민들로 하여금 계속 이 전쟁을 적극 지원하게 만드는 아마 그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폴란드가 미그 29기 전투기죠.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이 전황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작년 9월부터 공세에 나서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잃었던 땅의 한 절반 정도를 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교착 상태가 벌어진 것은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서방이 지원할 전차, 지뢰제거 이 차량이라든가 그 이외에 그 보병용 차량들이 도착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이 군사적으로 좀 더 이렇게 유리한 입장에서 공세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모두 자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군이 확실하게 우위를 잡을 수 있을지는 그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응과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선 이 무기 지원 등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입장도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의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입장은 살상력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말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해서 우리나라에 무기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있는 외교 일정을 생각해 보면 금년 4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외교적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아주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라는 그런 압박을 계속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한편 가치 외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무기 지원을 한 게 맞지만 또 한편 러시아를 의식하게 되면은 무기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과연 얼마나 가치 외교에 좀 더 충실한 쪽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역할을 얼마나 더 중시하느냐, 그 두 가지를 더 가늠한 끝에 아마 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